다음 얘기를 해볼게. 우선 앞에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지구가 있고 여기가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대기가 있는 거지. 이때 열을 받았을 때 이 대기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보는 게 열역학인데 주요 변수는 PVNT지만 메인은 T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걸 정리하고 싶다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 저번에 뭘 배웠냐면 우선 열 전달이라는 걸 배웠어요. 전달. 그래서 우리는 전도, 그다음에 복사, 대류 배웠지. 이때 요거 모두 다가 시간당 면적당 전달된 열량을 플럭스라고 하고, 이 플럭스는 마이너스 기본 K 곱하기 델타 H분의 델타 T로 표현되지.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이 플럭스로 설명한 거야. 자, 이게 전도라고 한다면 이 K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사람의 수, 그 다음에 그릇의 세기, 크기, 그 다음에 얼마나 잘 휘젓느냐, 그 다음에 델타 H분의 델타 T 쓴 게 대류가 되는 거고, 반면에 질량당 얼마나 열을 많이 냈느냐, 그다음 얼마나 잘 휘젓느냐, 그다음에 높이에 따라 밀도가 얼마나 많이 바뀌느냐. 요게 대류의 또 하나의 방식인 거지. 물이 끓으면 밀도 차이에서 회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전도가 있고, 마지막은 시그마 T 몇 승이 있다. 4승이 있더라라는 거지. 이렇게 열 전달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설명했었냐면, 여기 지구 온도를 TS라고 하고 대기 온도를 T 에어라고 한다면, 얘가 주는 게 시그마 T 몇 승, 4승의 S의 4제곱이고, 얘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는 게 시그마 그 다음에 T 에어의 4승, 시그마 T 에어의 4승인데, 흡수된 걸 갖다 방출하는 양에 따라서 입실론만큼 차이 있더라.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 내놓고 받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방출하는 게 크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흡수하는 게 크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둘이 같으면 얘 온도는 유지되는 거고. 두 번째로 대기를 보자면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흡수하니까, 흡수하는 거 하나, 버리는 거 두 개니까 이 둘의 합과 얘를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흡수하는 게 크면 그 대기 온도는 올라가는 거고, 버리는 두 개가 크게 되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둘이 같을 때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대기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전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까지 우리 이제 배웠고, 자, 두 번째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대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PVNT라는 거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때 메인은 T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성질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P 곱하기 V가 NR 스타 T가 되는데, 이거는 화학에서만 다루는 거고, 물리에서는 오히려 N 아보가드로 R 스타 T 해서 볼트만 상수로 많이 다루게 되고, 지구과에서는 질량 곱하기 M분의 M 스타 T에서 기체 상수를 이렇게 다루더라. 그래서 우린 지구과학이니까 PV는 NR 스타 T는 증명할 때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 얘를 많이 쓴 것은 PV는 MRT가 되더라. 이때 R은 기체마다 값이 어떻더라? 다르더라. 근데 기체의 부피는 지구에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걸 어떻게 바꾸냐? P 알파를 RT로 하거나, 또는 P는 밀도로 RT로 많이 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T가 얘네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고 싶어.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기체는 건조 기체, 즉 순수한 기체에 있어서 이걸 PD라고 하는데, 얘는 밀도 D, RT, 그 다음에 T로 표시하면 되고, 2번 수증기가 있으면 P 베이퍼라고 하는데, 로 V, 그 다음에 RV, T로 하더라. 이때 RT를 하면 이 RT는 228.97분의 8300 이렇게 구해서 대략 200 정도 되는 거고,
R9를 구하면 18점 얼마 되는 거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은 우리 공식상 이게 있었지. M 토탈 분의 M의 양은 M1 그 다음에 M1, M2, M2 이렇게 이제 계산하더라라는 거지. 우리는 이 둘 합친 걸 수분 공기라는데 P로 표시하고 PD에다가 P 이걸 더하는 게 될 거고, 얘의 공식은 로 D RD 더하기 로 V RV 누가 되더라? T가 되더라. 이때 이걸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냐? 로를 앞으로 내거나 아니면 이걸 이렇게 바꾸지. MD RD 더하기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PV는 MDRT 더하기 MVRV T가 되는데, 이때 양돈을 M으로 나눠주고 M으로 곱해주면 요게 전체 질량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나눈 요쪽이 XRV가 되며 요 녀석은 1 마이너스 X RT가 돼서 이렇게 묶게 되고, 이제 건조를 앞으로 끌어내면 MRT 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X 분의 RT 분의 RV가 되고, 이때 이게 1.61이 돼서 MR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1.61XT가 되며, 요거 정리하면 MRT 그 다음에 1 더하기 0.61 T가 돼가지고, 우리는 얘를 살짝 V를 살짝 넣으면 P는 로 RD 1 더하기 0.61 T가 돼서 얘를 VT라고 TV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걸 가온도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하면 PD는 로 RD T가 되고, 그 다음에 P 베이퍼는 로 V 그 다음에 RVT가 되고, 이 둘 섞은 P는 로 그 다음에 RT 그 다음에 TV가 되며, TV는 1 더하기 0.61X 곱하기 T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건조 공기, 이거는 수증기, 이거는 그 수분 공기 다룰 때 쓰더라. 그래서 이 관계식을 통해서 T들이 바뀌면 밀도하고 압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하고 싶다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정말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할 거냐면 1.5절, 1.6절, 1.7절을 거쳐 2.2절까지 가게 될 거야. 한번 쉬고 나중에 이걸 또 할 거고. 자, 이걸 다루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 크기의 변수와 세기 함수다라는 거지. 크기 함수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함수들로, 다시 크기 함수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함수로 보통 N, V 질량이 있어. 1몰과 1몰이 합치면 2몰이 되고, 1리터와 1리터 합치면 2리터가 되고, 1kg와 1kg 합치면 2kg가 돼. 자, 그래서 얘는 크기 함수라고 하고, 얘는 성질의 함수라고 그래. 성질. 그래서 똑같은 성질을 섞으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PT 밀도에 해당해. 즉 뭐냐, 1기압과 1기압의 동일한 기체의 성질을 갖고 있는 성질을 합치면 동일한 1기압이 됩니다. 1도와 1도라는 동일한 개체를 합치면 1도가 됩니다. 밀도 로와 로의 동일한 성격을, 그래서 얘는 성격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뭐다? 크기를 나타내는 거다. 동일한 성격은 합쳐봐야 동일하다라는 게 우리의 결론이지.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다루는 P와 V와 N과 T 중에서 요거는 크기 함수고 얘는 세기 함수다 보니까, 크기 함수는 다루기 편한 반면 세기 함수는 다루기 어떻다? 어려워서 나타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체를 섞기도 하고 가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치 MBTI를 갖다 아는 것처럼 딱 얘를 결정하면 얘가 이런 행동을 해, 이렇게 하면 이런 행동을 해
먼저 조사해가지고 그 행동을 조사한 다음에 열을 가한 게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주로 어떤 행동을 한다. 다음 단원에서는 열을 주면 어떻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를 먼저 배우고 열을 받으면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지. 자, 이때 우리는 항상 PVNT를 먼저 정리를 해. 그리고 모자란 건 NRT로 풀고. 그래서 항상 똑같아. PVNT를 정리하고 모자른 건 구하고. 그 다음에 이때 다 구한 다음에 N과 V의 합을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T와 P를 내부 에너지로 구한다라는 거야. 먼저 내부 에너지로 T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P를 구하는 스타일로 가게 돼.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지키면 우리 모든 기체 행동을 설명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보면 단원자와 이원자짜리, 단원자와 이원자짜리의 이런 성격과 이런 성격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인 거지. 다시 이거와 이거와 섞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태율을 만드는데 A 상태와 B 상태에 PVNT를 하는 거야. 항상 PVNT 순서야. 왜냐하면 PV는 NRT를 이용하려고. 즉 둘의 곱은 둘의 곱과 어떻다 같다는 걸. 즉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둘의 곱은 둘의 곱과 어떻다 같다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먼저 1단계 스텝 1 있는 걸 다 정리한다. 있는 걸 다 정리하면 A는 P와 V와 N이 있습니다. P와 V와 N이 있습니다. B는 2P와 V와 3에 있습니다. 2P와 V와 3에 있습니다. 그럼 모르는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그러면 P분의 NRT로 나머지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1단계 있는 거 다 집어넣습니다. 1단계. 자, 두 번째 가운데를 기준으로 곱한 게 같아야 되니까 1과 1을 곱하면 1과 1이 돼야 되니까 얘는 V가 되는 거고 2와 1이 되듯이 얘는 3과 이게 되려면 둘이 값이 2, 2로 같으려면 얘는 3분의 2V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구하는 거지. 요렇게 두 개를. 그러면 PV는 NRT가 되는 거고 이 PV는 3 곱하기 3분의 2RT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둘의 곱은 이렇게 둘의 곱은 둘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있는 데이터를 먼저 집어넣고 모자란 데이터는 곱으로 구하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 1단계 주어진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곱과 곱을 통해서 값을 구하고 곱과 곱을 통해서 값을 구한다. 여기까지 왔어. 이제부터 섞어보자. 섞어볼게.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면 섞어봅시다. 그래서 값을 알면 먼저 누구부터? 크기 함수부터. 먼저 크기 함수부터. 왜? 계산이 간단하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 더하기 3은 4가 되니까 이렇게 값을 구한다. 그럼 나머지 요 두 칸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 내부 에너지로 구하더라. 내부 에너지는 이거의 내부 에너지 둘의 합은 다시 이 둘의 내부 에너지는 얘랑 값이 어떻다? 같다. 자,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가 단원자 2분의 5 NRT가 이원자 2분의 6 NRT가 상원자입니다. 여기선 여기가 단원자고 얘가 언니까 이원자니까 요 먼저 뭐부터 하냐면 항상 얘는 요 앞에 거부터 해요. 여기 앞부터 T를 제가 나머지부터 그럼 시작해볼게. 얘는 2분의 3 단원자니까 NT NR T가 되고 얘는 2분의 2원자니까 2분의 5 그 다음에 3N 그 다음에 얼마 3분의 2T가 되고
이렇게 한 게 둘의 합이 되고, 자 합치게 되면 온도가 하나가 똑같기 때문에 온도는 바로 뺄게. 2분의 3nr도 온도가 얼마 되고 t 프라임이 되고, 더하기 2분의 5 곱하기 3nr도, 여기 r이 빠졌다, r도 t가 되더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2분의 3 지우고, 아니 미안해, 2분의 1 nr, 2분의 1 nr, 2분의 1 nr, 2분의 1 nr을 지우면 여기는 3t가 되고, 여기는 얼마 되냐면 5와 3을 곱하고 이걸 곱하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여기가 10t가 되고, 자 이쪽은 3 더하기 얘 하면 15t 프라임 되니까 t 프라임이 18분의 13t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부엔을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하냐면, 요걸 구하게 되더라. 그럼 마지막에 얘는 어떻게 하냐? 딱 잘라서 둘의 곱과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이걸 x라고 한다면 x에다가 2를 곱한 것은 4에다가 18분의 13을 곱한 거랑 둘이 어떻다? 같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2하고 2가 지워서 2가 되고, 지우주면 어때? 9가 되니까 얘가 9분의 13p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구하는 방법인 거지. 그래서 항상 먼저 스텝 1 아는 것부터 집어넣는다. 다음 두 번째 모르는 걸 구한다. 세 번째 합할 때는 크기 함수부터 합하더라. 마지막으로 비어있는 온도 T를 내부 에너지로 구하더라. 마지막으로 이 나머지 한 칸은 둘의 곱과 둘의 곱이 어떻다? 같다로 구하더라. 여기까지.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 더. 자, 시작해볼게. 우선 얘는 3원자고 얘는 2원자니까 얘는 2분의 6을 쓸 거고 얘는 2분의 5를 쓰겠지. 먼저 PTN과 PTN을 집어넣고, 다음 두 번째 EP3TEN을 EP2N3T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과 이렇게 곱이 같아야 되는 얘는 얼마 되고 V가 되고, 이 V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얘의 곱이 6이니까 얘의 곱도 6이 되려면 얼마 된다? 3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얘하고 얘를 완성시킨다. 그 다음에 크기 함수부터 계산하더라. 1과 3이 합쳐서 4가 되고 1과 2가 합쳐서 3이 되더라. 이렇게 하고, 다음 이 둘의 빈 것 중에 내부 에너지로 온도부터 구하더라. 온도를 해보면 얘는 3원자, 얘가 2원자니까 얘는 2분의 6 곱하기 nRT가 되고, 얘는 2분의 5 곱하기 2nRT 곱하기 3T가 되고, 자 마지막으로 어차피 합치게 되면 온도가 똑같으니까 2분의 6nr 쓰고 2분의 5 2nr까지 쓴 다음에 뭐로 바꾼다? t 프라임으로 묶어주더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서 t가 구해주면 이게 4분의 9가 되더라. 2를 곱하면 3 곱하기 4분의 9가 되듯이 여기는 4 곱하기 누가 되더라? x가 되더라. 그걸 2를 곱하면 x 값은 넘어서 16분의 27, 얘가 16분의 27p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A에서 B로 갈 때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가지고 먼저 예상하는 거. 아,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돈을 주면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구나. 이제 추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돈 주는 것까지는 안 간 거고, 행동을 요렇게 하는 걸 행동을 추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데서 쓰긴 하지만 지우과에서 쓰는 건 이것보다는 규정된 몇 가지만 해. 4가지만.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거 규정된 4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규정된 4가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등적, 그 다음에 등압,
등압, 등적, 등온, 단열. 그래서 등적, 등온, 등압, 단열을 많이 하더라. 자, 등적은 부피가 변하지 않는 거고, 등온은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고, 등압은 압력이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단열은 뭐 하더라? 온도, 열량을 받지 않는 거다. 그래서 먼저 등적부터 해볼게. 등적. 자, PVN이었던 녀석이 압력이며 3P로 바뀌면 그 먼저 1단계 데이터를 넣습니다. P와 V와 N을 집어넣습니다. 다시 P와 V와 N을 넣고 그 다음에 3을 넣는 여기까지. P와 V와 N과 요걸 넣습니다. 마지막 등적이기 때문에 부피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얘와 얘를 넣습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얘와 얘에 없는 나머지 얘를 구하해서 둘의 곱이 1이니까 둘의 곱이 1이라서 얘 뭐다? t가 됩니다. 얘를 구합니다. 그럼 얘는 다 구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한다? 크기. 둘의 크기는 같습니다. 다음에 둘의 크기는 같습니다. 왜? 상태 바뀌는 동안 n은 바뀌지 않으니까. 둘의 크기는 같고 둘의 크기는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 n을 할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얘를 아니까 이거와 이것의 곱은 요렇게 둘의 곱은 요렇게 둘의 곱과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3이 되려면 여기가 3t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 아까보다 좀 더 쉽지? 이런 걸 등적이라고 합니다. 부피가 일정한 걸 우리 뭐 한다? 등적이라고 합니다. 등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푸는 게 원래 기본인데 우린 요거보다 좀 더 어떻게 쉽게 풀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바꿔서 풀어. 그림을. 자, 요 그림 설명해 줄게. 자, 이쪽 축이 P축이고 이쪽 축이 V축이야. N과 T가 없네요. 그래, 여기가 N과 T가 없어. 그래서 이 관건은 N과 T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P와 V만 있지 N과 T는 없어. 여기서 중요한 거. N은 바뀌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고 주로 누구만 구하면 될까? T만 구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럼 시작해 볼게. 얘는 등적이니까 부피가 일정하니까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때 얘의 부피는 얼마 되고 V. 얘의 부피는 얼마 되고 V가 되고 압력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P에서 얼마까지? 3P까지 가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이렇게 부피와 압력과 압력이 나왔어. T가 없네. 그래서 요렇게 되지만 T 잘 봐. T는 요렇게 둘의 곱이 얘랑 곱도 어떠니까 같으니까 P와 V의 곱이 뭐가 되더라? 온도가 되더라. P와 V의 곱이 요 둘의 곱이 온도니까 얘가 온도 T가 된다면 얘와 얘의 곱이 요거니까 얘는 얼마 된다? 3T가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에는 P만 주어지고 얘는 V만 주어지만 둘을 곱해서 누굴 구하더라? T를 구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는 자, 압력이 P, 부피가 V, 온도가 T였던 것이 압력이 3P, 부피가 V, 온도가 얼마? 3T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등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보다는 누굴 많이 쓰더라? 얘를 훨씬 더 많이 쓰더라. 자,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 걸 뭐 한다? 이거를 등적이라 그래. 이제 두 번째 등압을 해보자. 등압. 이번엔 등압. 압력이 변하지 않는 걸 등압이라 그래.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까지 가는 동안 등압이다 라고 한다면 먼저 테이블로 먼저 있는 거 P 값을 넣어주고 V 값을 넣어주고 N 값을 넣어주면 둘의 곱이 누가 됩니다? T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곱이 같아야 되니까. 자, 근데 얘는 3V예요. 얘는 3V고요. 등압이니까 압력도 같아요. 그럼 얘의 곱은 3이 돼야 되지. 자, 근데 이거와 이거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 네가 얼마? N으로 똑같아요.
그럼 니네 곱이 3이면 나도 곱이 3이 되면 얘는 3t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순서 가지는 걸 우리가 얘기해. 자, 이걸 예로 바꿔보면 이쪽이 압력이고 이쪽이 누가 되더라? 부피가 되더라. 압력이 일정한 요렇게 가는 걸 우리 뭐다? 이걸 등압이라고 하더라. 이때 압력은 똑같이 P인데 부피가 V에서 얼마까지? 3V까지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P는 알게 됐고 V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몰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은데 T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T는 둘의 뭐니까? 곱이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얘는 얼마 된다? T가 된다. 얘랑 얘랑 곱하면 얘는 얼마 된다? 3T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동안 압력은 변하지 않고 부피가 3배 되는 동안 온도가 몇 배 되더라? 3배가 되더라. 이렇게 푸는 걸 우린 뭐다? 등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등압이 나오면 요렇게 하면 돼. 요렇게. 등압! 이렇게. 등압! 하면 요렇게. 등적! 하면 요렇게. 등압! 하면 요렇게. 여기는 온도가 없을 때 온도는 P와 V로 어떠더라? 곱하더라. 이게 이제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이제 세 번째 과정 보죠. 세 번째 과정. 등온 과정이라고 하죠. 등온 온도가 어떤 온도가 일정한 거니까 시작해 볼게. 1단계 P와 V와 N. P와 V와 N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는 T가 돼요. 여기까지 채우고. 자, 등온이니까 온도는 똑같이 T예요. 이렇게 써주고. 부피는 3V예요. V는 3V입니다. 근데 얘는 몰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몰수도 똑같이 N이에요. 그럼 이렇게 곱이 1이니까 이렇게 곱이 1이 되려면 얘는 3분의 1 P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두 번째 등호는 이렇게 쓸 때 이게 등적, 이게 등압, 요게 등온이야. 이렇게. 그래서 등온은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게 부피 V고 여기 압력이 P입니다. 그러면 둘을 곱한 게 온도 T입니다. 그러면 얘도 등호니까 온도가 T가 되려면 똑같이 온도가 T가 되려면 여기가 3V가 됐을 때 둘의 곱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3V가 T가 되려면 여기가 3분의 1 P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압력, 온도, 부피. 여기는 압력, 온도, 부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린 뭐다? 등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밑에 있는 봐봐. 요 그림을 딱 보면 요렇게 움직인 거를 등적, 요렇게 움직인 걸 등압, 요렇게 움직인 걸 등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로 가는 거, 요로 가는 걸 부피가 커집니다. 일로 가는 걸 압력이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일로 가는 걸 온도가 높아집니다. 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한다? 아, 기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네가 좋아하는 MBTI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찔러보는 거지. 찔러봐서 얘가 어떤 행동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PVNT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우리가 이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PVNT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은 거고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우리는 등압, 등온, 등적, 마지막 하나 단열을 다루겠대. 단열. 근데 단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우린 단열은 아직 못해. 왜? 우리 아직 열을 안 다뤘잖아. 열을 다뤄야 우린 단열을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기다려. 근데 희한하게도 과정은 단열이 가장 중요해. 왜? 자연에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잘 봐. 자연에는 단열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등압이 많이 일어나고 등적과 등호는 별로 안 일어나. 우리 왜 기체가 움직이면 부피가 방이 바뀔 거고 기체가 움직이면 온도가 바뀌기 때문에 등온과 등적은 자연에 거의 벌어지지 않고 이것만 주로 벌어져. 왜냐하면 기체가 이렇게 있을 때 기체가 여기서 움직인다. 그럼 압력 P 1기압이랑 압력이 안 바뀌어. 아무래도 안 바뀌거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기체가 안 바뀌어. 그래서 지면의 수평이 움직일 때는 압력이 잘 안 바뀌어. 이런 반응은 주로 이런 기체가 움직일 때는 주로 뭐다? 등압이야.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그러니까 지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다 무슨 과정이다? 등압일 확률이 높다. 반면에 위로 올라가는 거 눈치챘겠지만 요로 오르는 게 무슨 과정이다? 다 단열이다.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다 단열이다.
이 과정이 등압이고 요게 단열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에는 등온, 등적보다는 다 등압과 단열이 진짜 많이 쓰여. 이해됐죠? 여기까지? 근데 아직 우리는 단열을 다루지 못했다라는 거야. 왜 그럼 단열입니까? 답변은 우리가 옷을 보면 오리털, 파카가 있잖아. 오리털에 있는 공기가 보온을 잘하거든. 즉 열을 잘 안 뺏겨. 열을 잘 받지도 않아.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어떤 방을 데우고 싶어. 내가 우리 방이지 네 방을 데우고 싶어. 에어를 틀어서 차갑게 하고 싶어. 얼마나 걸릴까? 적어도 30분 정도 걸린단 말이야. 근데 얘는 훅 하고 바람만 타면 올라가. 훅 하고 올라가는 동안 이게 30분이 아니야. 몇 초만 해도 올라가기 때문에 훅 하고 올라가면 30초 동안 얘를 열출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너무 빨라서 열출할 수 없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다 단열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다 등압이더라라는 거죠. 자, 결론. 우리는 PV NRT를 배웠습니다. 누구 배웠냐면 건조 기체, 그 다음에 수증기, 그 다음에 수분 기체를 배웠습니다. 그때 가온도라는 거 배웠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체들이 어떻게 운동할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움직일까요? 섞는 것도 많이 나오지만 지구과는 섞는 건 잘 나오지 않는다. 주로 4개의 과정인 등적, 이렇게 움직이는 등적, 이렇게 움직이는 등압, 이렇게 움직이는 등원이 잘 나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플러스 누가 단열이 있더라. 근데 단열이 가장 많은데 우리 아직 열을 배우지 않아서 단열은 못하고요. 두 번째 등압은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정리합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P고요. 여기가 V예요. 이렇게 움직인 걸 우리는 등적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피 V0는 됐고요. 압력은 P0에서 얼마까지? 3P0까지 갔다고 합시다. 여기까지. 그럼 우린 여기서 등적에서 뭘 알았냐? V는 다 얘기했고요. P도 다 얘기했는데 몰수하고 T가 남습니다. 몰수는 변화가 없으니 됐고요. T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T는 둘의 곱이니 얼마냐? 여기가 T0고요. 굳이 T0를 구합시다. 그럼 T0는 NR 스타 곱하기 P0 V0로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얘는 곱하기 1이지만 얘 곱하기가 얼마니까? 얘와 얘 곱하기 3이니까 요 점은 얼마다? 3T0로 얘보다 온도가 몇 배 높다? 3배 높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T도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된 거지. 자, 두 번째 우리가 요렇게 가는 거를 등압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걸 등압. 자, 그래서 여기가 3V까지 가게 되면 여기도 압력이 P고요. 여기도 압력이 P예요. 압력은 다 얘기했습니다. 부피는 V0고 3V예요. 부피도 다 얘기했습니다. 몰수는 변하지 않으니 됐고요. 이제 온도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둘의 곱이 1이니까 온도가 T0로 오는데 둘의 곱이 3이니까 얘는 3T0가 됩니다. 그래서 얘보다 온도가 몇 배 큽니다. 3배가 됩니다. 그래서 3T니까 얘를 이렇게 곡선 연결해주는, 이렇게 곡선 연결, 이게 등온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등압을 배웠고 등적을 배우고 등온을 배웠는데 가장 많은 건 단열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지위 표면에서 옆으로 움직이는 건 주로 등압이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주로 단열이다. 그래서 별로 이건 많이 쓰지 않겠지만 그래도 배워보자 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테이블을 쓰지 않고 이제 뭐 한다? 이렇게 그래프를 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지금 할 거는 다 끝났는데 언어 몇 개만 더 배울게. 언어 몇 개만. 그 뒤로 살짝 넘어갑시다. 살짝 넘어가면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는 가역과 비가역을 배울 거야. 어려운 단어가 아니야. 다시 가역과 비가역을 배울 거야.
자, 우리 배웠죠? 이쪽이 P고요. 이쪽이 V예요. 여기 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자고. 이때 이게 등적이고 요게 등압이고 요게 뭐고 요게 등온이야. 여기는 없어. 다 끝났어. 수업 다 끝났고 오늘 해야 될 거 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 설명 그냥 듣고 끝내. 오늘 지금 수업에서는 등압을 어떻게 표시할까? 등적을 어떻게 표시할까? 등온을 어떻게 표시할까지만 알면 돼. 등적, 등압, 등온을 어떻게 표시할까? 단위를 좀 더 배워야 되고. 자, 이렇게 PV 그래프의 경로가 그려지려면 이렇게 여기 있는 PV 그래프에 이렇게 경로가 그려지려면 매 순간 부피하고 P가 결정이 돼야 돼. 다시 PV 그래프가 있는데 어떤 순간에 이 기체가 P와 V가 표현이 돼야지 점을 하나 딱 찍을 거 아니야. 다시 어떤 순간에 P와 V가 이렇게 결정돼야 점을 하나 딱 찍을 거 아니야. 근데 기체가 만약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압력이 달라. 둘의 기체 압력이 어떻다? 달라. 둘의 기체 압력이 달라. 그럼 여기 점을 찍을 방법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 모든 기체가 하나의 P, 하나의 T, 하나의 V로 표시되는 거, 이게 가역. 자, 그렇지 못한 게 비가역. 원래는 다른 뜻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즉, 다시 얘기해볼게. 잘 봐. 요 밑에는 그림이야. 요 그림 잘 봐. 여기 기체가 있습니다. 압력이 P, V, N, T예요. 그러면 우리가 P와 V 그래프 한 점을 찍었다고 하자. 내가 살짝 이만큼 커졌어. 그러면 이게 커졌을 때 이게 이제 압력 다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치? 바뀌었겠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기체는 아직까지 여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PT를 유지하고 있고 이 부분만 살짝 바뀐 거야. 즉 다시 얘기하자면 이때는 여기가 모두 PVNT가 한 개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치? 여기까지 내가 잡아 당기는 순간 얘는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얘가 올 동안 여기 압력이 얘랑 같지가 않은 거지. 자, 그럼 한 기체가 압력이 한 개가 아니니까 점을 찍을 방법이 없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여기 있는 게 여기까지 올 동안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야 전체가 퍼져서 한 개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 가서 점을 하나 퍽 하고 찍어줄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다린다. 왜? 전체가 하나가 될 때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는 매 순간 커졌다 기다리고 커졌다 기다리고 커졌다 기다리고 커졌다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준정적 과정이라 그래. 준정적. 준정적. 준 기다려. 준 기다려. 준 기다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가역 반응인 거야. 기다리지 않고 확 끌어버리면 퍼지기도 전에 확 가기 때문에 안정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 똑같아. 사람이 뭔가 바뀌려고 그래. 뭔가 바뀌려는데 걔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지. 바뀔 때까지 기다려줘. 바뀔 때까지 기다려줘. 그러면 거꾸로 다시 가는 것도 상관없는데 얘가 기다려주지 않고 확 바뀌면 애가 확 뒤집어져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원위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자, 내용 별거 없어. 가역과 비가역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건데 가역은 여기다 점을 찍고 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거. 비가역은 점을 찍을 수 없는 거. 이걸 비가역으로 하면 돼. 자, 이렇게 가역이 되려면 점을 찍고 조금 간 다음에 기다려줘야 돼. 왜? 전체가 같아질 때까지. 좀 가고 기다려야 돼. 좀 기다려. 좀 가고 기다려줘. 이렇게 매 순간 평형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걸 우리가 준정적 과정이고 이 준전적 과정을 따르면 거꾸로 다시 이렇게 갔던 게 다시 올 수도 있게 돼. 근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확 빼버리면 얘가 평형이 되기도 전에 확 가버리기 때문에 다시 오기가 굉장히 어떻다? 어렵더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는 매 순간 기다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시작. 가역 과정이란 PV 그램표에서 점과 점을 찍고 라인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점을 찍으려면 이렇게 가는 동안 점을 찍으려면 퍼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퍼질 때까지. 즉 PV 경로가 표시되는 조건은 매 순간 한 개로 표현되려면 준정적 과정이라고 조금씩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는 무슨가요? 가역 반응.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그래야지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그림상 보면 얘가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 퍼지지 않은 부분과 퍼진 부분은 압력이 서로 같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가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거를 중전적 과정이라고 하고, 그러면 한 개의 점을 찍어서 이렇게 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다리지 않고 이걸 비평형이래. 비평. 아직 평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확 끌고 가더라. 이런 것들은 비평형 과정이더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표현 못하면 계속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열역학은 요걸 가정하고 풉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까지는 우리는 비역학 과정은 풀 수 없고 항상 가역 과정만 풀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가역 과정은 웬만한 단열, 등온, 등압, 등적까지 요거야. 요것들은 하는 동안 조금씩 기다려줘야 돼. 근데 자유팽창이 뭐냐? 자유팽창은 이런 거야. 자유팽창은 여기 문이 있고 여기가 공기가 있는데 여기 진공이야. 물을 확 여는 순간 진공이니까 쫙 흘러나간다. 기다려주지 않아. 마찰열도 한번 마찰이 생기면 거꾸로 오질 않아. 향기가 퍼진 것도 거꾸로 오지 않아. 이런 것들 다 뭐야? 비평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배운 지금 등온, 등압, 등적, 등단열은 기다려줘야 한다고. 그래서 다시 오늘 배운 거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걸 등적, 이렇게 하는 걸 등압, 이렇게 가는 걸 등온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에 V0, EV0, 여기 P0, 그 다음에 EP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야 이게? 여기가 P0, 여기가 EP0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부피와 압력은 표시하는데 온도가 없으면 온도는 이렇게 둘 곱해서 T0, 이렇게 둘 곱해서 얼마? ET0, 이렇게 곱해서 얼마? ET0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내고 우리 쉬었다가 또 다른 거 합시다.